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요. 야, 대법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참 제가 오늘 법사위 보면서 대한민국 대법관 클래스에 감동했습니다. 글쎄, 대법관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처럼 많이 들은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모르겠는데 법관이잖아요. 법관이면 글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뚜렷합니다. 법에 정확하게 있는 것은 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설입니다. 다수설입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 나온 대법관 참 글쎄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대법관은요,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요, 정말 줏대도 없고요, 대법관이 되어가지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게 맞죠? 군사법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라고 하는데 법을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하니 이게 진짜 참 대한민국의 대법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아는 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줏대가 없다는 게 정말 참혹했습니다. 저런 자한테 우리가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던가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저런 놈한테 우리가 재판 받았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느냐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교과서에 적혀 있는 일반론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를 하시죠. 네, 그러면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로 논의되는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을 말씀 주시죠. 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보지 않아서 다음에 조금 더 검토하고 혹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공적인 이런 행위에는 반드시 공익을 우선해서 추구해야 되고 사익은 자제하는 그런 공공성의 원칙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로 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다. 동의하십니까? 역시 이제 일반론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론으로 그렇게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법에 대해서 무더기로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무시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적답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해병대 순직 사건의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이첩을 막았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어떤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검토할 드릴 사안이 수 아니고요. 있습니다. 헌법상의 이론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 사안이 그 내재적 한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자, 두 가지가 열받았습니다. 너무나 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거에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공무원이면 누구나 공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공무원이 법 집행을 하는데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상식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아는 건가요? 사익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검토를 해봐야 안다는 것은 공무원이 사익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택도 아닌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고개만 까딱한 이거 뭐하는 태도입니까? 이분 어디 출장 보냈어? 대가리만 국회에 와 있고 주둥이는 뭐 법원 행정처에 놔두고 왔어? 어디 감히 국민의 대표가 있는 데서 고개만 까딱하고 말이야. 지가 대법관이면 대법원에서 대법관이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에? 진짜 못돼 처먹은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모습 한번 보실게요.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 네, 답변을 해주세요. 자, 거부권은 어떤 때 행사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좀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면 예. 그땐 구두로 다시 한번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예. 반대로 좀 질문 드릴게요. 여당이 표결에 불참해서 야당만 표결에 참석한 법률안, 그래서 통과된 법률안, 이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번 같은 기회에 답변을 같이 네,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왕 말씀하신 김에 대통령 혹은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소수 여당이 다수의 야당에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한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그 부분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시겠지만 그래도 답변 주세요. 다음 기회에. 말씀은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답변을 드릴 사항인지 아닌지도 포함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인의 사망 사건일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일반 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다시 말해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일반 경찰 혹은 검찰이 일반 수사기관이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법원 한번 찾아보고 제가 같은 취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이런 정도는 그냥 저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간 법원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의 규정은 명확합니다. 보면은 이게 2조의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민간 법원이,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최혜병 사건은 군 검찰이 아니라 일반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일반 법의 규정에는 이제 아까 말씀 앞에 전제하신 그 부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대법관한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저런 말조차도 할 수 없으면 저게 대법관입니까? 저게 법관이에요? 저건 줏대가 없는 건지 싸가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싸가지가 없다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법관식이나 돼가지고 저 정도 구분을 못하면은 아는 것도 없고 줏대도 없지만 싸가지도 없고 주변머리는 더 없고 기본적인 쏘갈머리도 없다는 거지. 뭐 거시기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대한민국의 대법관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왔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 우리가 저런 대법관한테 재판 받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국민들은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으냐. 참. 자. 근데 저만 열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만 열받은 게 아니고요. 아마 이 장면을 보는 정청래 의원도 열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열폭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김영민 의원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뭐 수사는 경찰이나 또는 뭐 검찰이 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영역 침범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최상병이 사망 순직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사망 사건이죠. 예. 그거는 군 검찰이 조사 수사를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경찰을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일반 법원에서 당연히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묻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이제 유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 법률적인 지식과 고매한 인품으로 대법관까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법에서 이거는 군사법원에서 할 게 아니고 일반 법원에서 해야 된다. 군검찰에서 조사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찰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됐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왜 말씀을 못 하시죠?
이번에 특검법에도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일반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릴 수는 있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혹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정합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처장님,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우리가 100번 백보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 상황이므로 뭐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라든가 재판 중이므로 뭐 곤란합니다. 이런 거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 이해의 소지는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법조문에 나와 있는 자구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나요? 예, 그 부분의 한정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 천대엽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저분이 마지막까지 씩씩 웃으면서 하는 저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계속 장난치는 듯한 저 태도, 국회를 무슨 뭐 자기 어디 뭐 놀러 왔나?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없다고 아주 놀이터 취급을 하는 듯한 그런 태도 아닙니까? 가짠타라는 그런 태도인 건지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자는 탄핵감이에요. 저런 자가 탄핵감인 거예요. 국회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국회 모독죄예요, 저런 사람을. 참, 참, 근데 저런 사람, 어디서 저런 게 자. 그런데 정청래 의원만 빡돈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빡돈 사람은 딴 데 있었고요. 자, 이 사람이 빡돈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빙글빙글 웃던 이 천대엽, 더 이상 웃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끝판왕을 보시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제가 박지원입니다. 저는 비법조인으로서 3대에 걸쳐서 법사위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관계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안 나왔고 또 법원은 사실 검찰을 기소, 공소장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오늘 법원 행정처장님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준비를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상병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촉박하게 거부권 행사를 해서 제2법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최상병 어머님이 보낸 편지에도 나타났지만 이 사건이 난 게 1년이 돼갑니다. 행정처장님. 통화 기록은 한계통신사에서 1년씩 보관을 하죠.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씩 보관하는데 대통령께서 우즈벡에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3번 했다. 그것도 개인 핸드폰으로 했다. 이것은 중요한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즈벡은 과거 소련 연방 국가이고 지금도 북한 대사관도 함께 있습니다. 국제 전화는 모두 도청을 하는 게, 감청을 하는 게 국제적 관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그 통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언론에서 제시를 하니까 통화는 했지만은 이 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우즈벡의 통화 사실은 우즈벡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토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들도 보건행정처장님께 좀 도관 없는 범위에 어긋나는 그런 질문도 있지만은 이런 절박함을 처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재판 중이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잘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하시면 잘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정말 속에 있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을 꺼내 든 것은 이 사람 얼굴을 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런 자가 계속해서 대법관으로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계속해서 마치 한동훈이가 깐족되는 것을 보더니 한동훈 깐족되는 게 엄청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도 너 그따구로 하지 마라는 경고를 날려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야, 참. 아휴, 참 그러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